안녕하세요. 청사녀입니다. 100억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행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중앙은행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손꼽히는 것 세 가지는 바로 불, 바퀴, 그리고 중앙은행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새뮤얼슨이 자신의 저서에서 인용한 문구인데요. 얼마나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운영되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단계별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돈이란 타인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돈의 실체인데요. 돈이란 단순히 식당에서 밥을 먹고 마트에서 빵을 사고 택시를 탈 때 내야 하는 무언가라는 수준으로 받아들인다면 중앙은행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함께 하는 것을 예로 들어볼까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투입된 요리사의 시간, 식자재를 만들기 위해 투입된 농부들의 시간, 식자재가 식당으로 오기까지 투입된 수많은 운송 노동자들의 시간, 그 이외에 기타 여러 사람들의 시간이 밥 한 끼에 녹아들어 있고 이 시간을 사기 위해 여러분이 지불해야 하는 것은 고작 지폐 몇 장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식사를 마치고 난 뒤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식당 주인과 잘 이야기해서 당신의 시간을 식당 주인에게 헌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접시를 닦든 청소를 하든 말이죠. 두 번째 단계. 세금이란 정부가 합법적으로 국민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는 도구이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세금이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 무인도에 들어가서 자급자족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닌 이상 이것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세금은 반드시 돈, 다시 말해서 법정화폐로 지불해야 합니다. 스텝 1에서 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말해 세금은 국가가 국민들의 시간을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왜 세금을 그렇게 싫어하는지도 알겠습니다. 단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사람인데 그 소중한 하루하루를 빼앗아가는 게 얼마나 싫을까요? 70년을 살아도 온전히 70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몇 년에서 몇십 년까지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세 번째 단계.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영생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있고 돈은 그것을 부분적으로 실현해준다.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진시황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영생을 꿈꿉니다. 자신의 DNA가 최대한 오래 지구상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건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욕구입니다. 단 한 번의 짝짓기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동물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역시 잘 생각해보면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이러한 욕구를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돈을 많이 쌓아두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파트너를 만날 확률이 높으며 그가 쌓아둔 돈을 후손에게 물려준다면 그 후손 역시 그의 유전자를 후대로 남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욕구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존재가 돈이라는 사실 역시 중앙은행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단계. 미래에 걷게 될 세금을 담보로 발행되는 것이 국채이다.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세금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우면 나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야 하는데요. 그냥 빌려올 수는 없겠죠? 은행과 국가는 차용증을 씁니다. 나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거든. 미래에 거둘 세금을 담보로 지금 돈 좀 빌려 쓰자. 이자도 줄게. 어차피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내면 되거든. 실제로 세금을 내는 국민 누구에게도 동의를 구한 적 없지만 국가는 이런 식으로 은행으로부터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황당한 것은 이러한 국채가 만기 30년짜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국민들에게 거둘 세금까지도 담보로 잡힌다는 것이죠. 내 동의도 없이 내 시간을 담보로 지들 맘대로 돈을 빌려다가 마음대로 쓰고 그 이자도 나보고 내라고 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자식들의 시간까지 담보로 잡았다? 슬슬 화가 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한국은행은 국채를 담보로 돈을 찍어낸다. 시중은행들도 장사를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족한 돈을 빌려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저 은행인데요. 제가 지금 100억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돈 좀 빌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한국은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차용증 한 장 쓰면 내가 바로 써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국은행에 있는 이 은행 계좌에 플러스 100억이라고 입력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100억이 생겼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미래의 국민들이 낼 세금을 담보로 국채가 발행되었고 이 국채를 담보로 새로운 돈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똥을 쌀 정도로 열심히 노동을 해야 하는 것에 비하면 중앙은행은 너무나도 쉽게 돈을 만들어내고 정부는 너무나도 쉽게 돈을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6번째 단계. 이 모든 과정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도록 복잡하게 설계한다. 국민들이 이러한 과정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돈이 생겨나는 과정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도록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그 과정이 매우 기만적이며 황당해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것을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